근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대출의 용이성이라든가 벤처 자본의 접근성 등등으로 사실은 중소기업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회계에서에 있어서도 회계와 감사 부분에서 꼴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은 사실이 아니다,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세계 속의 하나이고 세계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그런 제도적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데 초점을 만들어야지, 맞춰야지.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의 시각이라는 생각을 그런 비판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 모두의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에 대해서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그 우간다 수준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해가지고 그게 뭐 정말 우리가 믿기도 어렵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말 사실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사 방법이 뭐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인터뷰 당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 인식 수준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인터뷰한 사람들이 우리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성훈 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원인이 뭔지 심각한 고민과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좀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거기에는 제가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그 금융산업은 가장 중심에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종사하는 뭐 여러 사람들, 뭐 조직, 기관, 거기 있는 그 은행원들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왕왕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비 올 때 우산을 뺏어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비가 필요 없을 때 우산 쓰라고 해놓고서 정작 비가 와서 우산 쓰려고 그때 가서 야 우산 안 가져와 하고 우산을 뺏어 갑니다. 과연 그런 행태가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가 우간다 수준 나오는 거에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우간다 수준이라고 한 WEF의 조사 결과에 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였고, 우리나라 금융이 금융선진국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선진국 아닌데요. 그럼 과연 금융선진국은 우산을 안 뺏고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현재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시간 제약상 제가 아까 우리나라 금융의 앞단 뒷단이 다 지금 그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있고 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회사 같으면 금융지주회사가 책임을 져서 다른 비즈니스 부분을 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벤처나 이런 부분도 이 돈을 벤처에게 직접 수혜를 시키지 않고 그거를 담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발전을 시켰으면은 훨씬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하는 기업들의 단의 부분을 은행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은행의 그 전 단계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발전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은행 문턱에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 포용할 수 있는 금융 분야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또 거꾸로 어떤 그 신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는 인더스트리의 산업계에 새순이 생길 수 있고 재벌회사가 거듭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뒷단에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에퀴티가 발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발전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의 요지는 저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은행이 좀 더 기업에 대해서 금융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느냐. 미약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들어와서 기술금융이라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녹색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소위 저희가 시류금융이라고 보는데 많은 시류금융들이 왔다가 가고 하는데 기술금융 부분은 그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기술금융은 정말 발전을 시켜야만 좀 전에 우리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어젠다이기 때문에 기술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P2P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P2P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제 금융지주회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행에 접근이 안 되는 그 전 단계 기업들의 그 금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회사가 일정 규모의 이상이 됐을 경우 그 규모의 일정 부분의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그 앞단에 필요한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벤처 파이낸스 회사나 인큐베이팅 회사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께서 질문 있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박 회장님 정말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한국의 왜 그 금융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안 나오느냐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시다가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그 환경이 규제를 포함해서 이제 그 장사가 금융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게 나오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요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를 브렉시트하고 제가 대입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의 밥줄이라고 생각하는 금융산업이 무너질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영국 같은 나라는 금융에 뭐 삼성전자도 있고 금융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왜 우리는 금융 가지고 못 먹고 사는지, 네. 그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규제 시스템입니다. 영국은 금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영국이 런던을 금융 허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금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이유는 금융 허브를 만든 거거든요.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시스템이 지금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금융 허브인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다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그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 환경 속에서는 금융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거는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통신산업도 그렇고 이게 다 규제 산업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하게 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글로벌하게 클 수가 없으면은 국내에서라도 독자 산업으로 성장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해외 진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진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의 금융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수 게임을 좀 하고 실제로는 가서 현지에 있는 금융사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수를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나라 금융사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순자산 가치가 100이라 그러면은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을 해체했을 때의 가치의 반밖에 지금 그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줘요. 그런 그 시장 환경 속에서 동남아에 있는 나라의 그 은행을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 은행의 가치는 순자산 가치의 1배는 다 넘어가고 1.5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0.5배의 가치를 평가받는 은행이 1.5배의 가치를 평가받는 은행을 인수를 하려면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환경도 있고, 근데 그럼 왜 정부가 가격 규제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금리를 이렇게 못 받느냐. 근데 정부가 직접 규제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간접 규제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금자리 대출 말씀 들어보셨죠? 안심전환 대출 말씀 들어보셨죠? 사익돌 대출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정부가 내놓은 상품입니다. 그게 정부가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출시를 해요. 그 은행들은 그게 벤치마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하려면은
그거에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수익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금융을 독자 산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한전하고의 비교를 하는 이유도 은행을 독자 산업으로 간주를 안 해주고 있는 거다. 이거는 뭐 스테이크홀더가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면초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거는 정부 규제 당국의 그 문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하면은 여러 가지 따지는 부분들이 있죠. 언론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직원들도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안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런던과 같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패러다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산업에서 지금 특강하시고 너무나 많은 회원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아까 구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차관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 전체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주셨던 분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시면서 또 다른 많은 경험을 하고 계셔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는 저 벤처협회 부회장이신 이휘준 부회장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근데 금융이 앞으로 숙제도 많고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성 자각해야 되는 부분 맞는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걸 익스큐즈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은행의 어떤 위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은행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냥 소비자의 입장,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영자의 입장에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은 은행은 젊은이들이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제 후배들 보면 삼성전자 다니다 때려치고 은행으로 어느 날 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은행 가고 그랬거든요. 상업학교 나와서.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졸 행원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으로서의 은행이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은행원들은 엄청나게 국민들이 볼 때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아까도 보니까 원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은행이 적어도 아까 규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벤처 쪽에 우리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국가나 국민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규제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은행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관의 규제나 정치권의 어떤 입법 이런 거에 핑계를 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득시키면은 저는 규제도 없어지고 지원도 강화된다.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인다면은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달에 내가 사장님들이 집에 가져간 한 달 돈이 얼마면 좋겠냐 했더니 35% 정도가 내가 종업원들 월급 주고 하고 500만 원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분이 3분의 1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사장님들이 3분의 1. 한 70% 가까이가 돈 1000만 원을 못 가져갑니다. 사장님들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핀테크다 융자에서 투자하러 간다, 또 기술금융이다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그러한 이슈들이 은행에서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관이나 업계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변화하고 규제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하영구 회장님께서 금융산업에 이순신 장군이 되셔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좀 더 나라 발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앞서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고쳐나갈 거는 서로 앞장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질문하시겠다는 분이 짧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정말 없어서요. 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십몇 년 만에. 저는 여기 이제 정치인들 두 분씩 다 가셔버렸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호식자 블랙스완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그 동반하고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포지티브 시스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대륙법인 규제의 벽에서 벗어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헌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1조는 민주주의, 23조는 자본주의, 119조는 이제 자유시장이었는데 자유시장이었는데 1항은 이제 자유경쟁을 하는 거고 2항은 경제조정을 하는 건데 2항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운영은 자유, 개방, 글로벌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법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아가지고 2항을 3항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에 대해서 저는 좀 회장님하고 좀 시각이 다른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금융산업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것들이 좀 바뀌어서 ICT 산업 쪽으로 완전히 모바일 경제 쪽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80년도부터 금리 20%였던 것을 제로금리까지 오면서 또 소비 경제를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와 있고 그 소비 경제를 금리나 통화로 안 되니까 일본은 이제 재정 지출까지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 한국은행 총재하고 부총리께서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을 해라, 뭐 금리도 해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과도한 이제 그 경제 확장이 조종기에 들어가 있고 미국은 페드에서 한 3.5% 금리를 적정금리로 놓고 3년 내지 5년을 시간을 두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해서 이 통화수소를 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에 더 많은 부실이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제 금융산업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 발전 쪽보다는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그런 문제를 좀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저금리 그다음에 그 지나친 시장 유동성의 그 끝은 뭐가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그 관심사인데 일반적으로는 지나친 유동성 그다음에 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그 끝은 뻔합니다.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제가 그 은행의 수익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주주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그 버퍼가 없이 그 낮은 수익률로 계속을 가면은 이게 그 산업구조조정이나 이런 거에 한번 출렁거리면서 결국은 은행들이 손실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정의 그 버퍼를 유지하고 가야만 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지나친 과잉 유동성 문제가 결국은 회수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와 김성훈 이사님 안 계실 때 내려가겠습니다.